박영수 특검은 좀 심각해요.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만약에 특경법상 수재죄로 적용을 하면 이게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 이유는 뭐냐면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이었어요. 검찰, 박영수가 보낸 5억 대장동 개발 사업 투자금으로 의심된다라는 기사입니다. 네.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이 5억을 이 대장동 쪽에 보냈는데 이게 결국 대장동 개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투자금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건데요. 지금 여기 같이 볼까요? 검찰 고위직 출신인 박 전 특검이 직접 배당금을 받는 화천대유 측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200억 약정이란 우회로를 택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박 전 특검 측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? 이 동거래 사실이 드러나니까 입장문을 통해서 김 씨가 분양업체 대표, 그러니까 이기성 씨, 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입니다. 이 여기로부터 빌린 돈인데 이 부탁을 받아서 건네서 빌린 돈을 건네준 거다. 갚는데 내가 도움을 준 거다. 나는 사용처 등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건네 준 것뿐이다. 라고만 지금 이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다. 네. 근데 일단 저희 키워드 원년 멤버라고 제가 물음표를 달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. 네. 검찰은 결국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의 원년 멤버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. 원년 멤버라는 것은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초기부터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개입을 하게 되면 거기다 이제 대가를 받도록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대가를 주기로 하겠죠.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사실 2015년도 3월에 네. 이제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돼요.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. 네.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이제 5억을 주는 거예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5억 자체가 화천대유가 이제 초기 자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준 게 아니냐. 그러면 대장동 일당은 이제 똑같이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,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은 그런 얘기를 해요. 내가 5억을 주는 것은 네. 원래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김만배에게 빌려주는 돈인데 그냥 우회를 톡했다는 거예요. 이기성 씨로부터 박영수 전 특검이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 김만배를 줬다는 거죠. 근데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죠. 왜냐하면 이기성 씨가 바로 김만배 씨한테 송금을 하면 되는데. 바로 주면 되는데. 그렇죠. 왜 쓸데없는 이런 우회로를 택하냐 이거예요. 네.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의 말이 좀 신빙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제 녹취록이 있거든요. 네. 그 녹취록에 보면 민간업자는 녹취록이 돼 있는데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.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을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. 물론 이제 박영수 고검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얘기도 되고 아니면 우회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네. 이러한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박영수 전 특검이 이런 식으로 대장동 초기부터 개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200억이랄지 뭐 단독주택이랄지 아니면 딸이 뭐 아파트를 갖다가 뭐 시세의 절반을 받는다랄지 네. 그다음에 화천대유 고문료를 받는다랄지 이런 엄청난 특혜를 얻은 게 아니냐. 사실 김만배 씨도 실질적으로 뭐 자금을 댄 것이 3억 4천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익을 얻는 이 돈잔치에 한 5억 정도를 기업에 지금 화천대유에 참여를 하고 엄청난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우회로를 통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 대장동 초창기 멤버 처음부터 발을 담근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입니다.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? 네, 최대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수재죄.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한테 수재죄를 적용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. 당시 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. 박영수 전 특검이.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분을 고려해서 그냥이 아니라 특경가법상 수재죄를 적용을 했다. 근데 여기서 김 변호사님 네.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. 대체 여기서 검찰이 적용한 수재죄가 어떤 건데
이런 것까지 적용을 해라는 기사가 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50클럽과 관련해서 6명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을 제외하면 뭐 50억 관련해서 뭐 뇌물이 된다랄지 아니면 뭐 알선수재랄지 이런 게 될 수가 있지만 네. 박영수 특검은 좀 심각해요.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만약에 특경법상 수재죄로 적용을 하면 이게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네. 그 이유는 뭐냐면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이었어요. 그러면 이걸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. 네. 그 임직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임직원이 자기의 임무와 관련해서 직무와 관해서 금품을 수수, 알선, 뭐 요구, 약속 이런 걸 하면 지금 특경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네. 이 죄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한다면 박영수 전 특검과 실무를 담당했던 양모 변호사 이 둘이 이제 공범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제 10년 이상의 징역인 경우에는요 네. 최저가 10년 아니에요? 반절 깎으면 5년이지만 결국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안 돼요. 그러면 아무리 재판부에서 봐준다 하더라도 징역 5년 이상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아무리 뭐 감경이 되고 뭐 한다고 해도 일단 집행유예는 나올 수 없는 혐의를 일단 검찰이 적용을 했다. 그만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강하게 뭐 잡아 넣겠다라는 이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뭐 그런 해석을 또 주셨습니다.